2026년 2월 28일 자정 중동의 밤하늘은 별빛 대신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파괴의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착전명 장대한 분노.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편대가 이란의 심장부를 강타했고 수십 년간 중동의 거대한 그림자였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 스마트폰을 진동시켰죠.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탄생인가. 하지만 정작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진짜 열쇠는 저 높은 곳의 스텔스 기나수죠. 원짜리 미사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발 3000m가 넘는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능선 위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쓴 채 낡았지만 잘 닦인 소총을 든 수만 명의 전사들. 그들은 미국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란인도 아니죠. 그들은 스스로를 페슈메르가 즉 죽음 앞에 선 자들이라 부릅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나라 없는 민족 쿠르드족입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불과 몇 년 전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며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철수했던 미국이 이제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다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불렀다. 는 외침은 승전보라기보다 차라리 비명에 가깝습니다. 지난 100년간 무려 8번이나 강대국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던 이들이 왜 또다시 타인의 전쟁을 위해 총을 들어야만 할까요?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국경이 만나는 그 복잡한 틈새에 한반도 2배 면적의 거대한 영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구 4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이 거대 민족이 왜 21세기에도 자기 이름의 여권 한 장 갖지 못한 채 떠돌아야 했을까요? 이번 전쟁은 그들에게 100년의 한을 풀 기회일까요? 아니면 9번째 배신을 예고하는 잔인한 덫일까요? 중동의 모든 정규군이 괴멸되고 이란의 미사일 500발이 페르시아만을 불바다로 만든 지금 미국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 그 핏빛 서사의 주인공 쿠르드족의 위험한 도박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산맥의 눈 속에 파묻힌 또 다른 비극을 보게 될까요? 전쟁은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오직 장부와 위성사진만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괴한 기록들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된 직후 미 국방부의 극비 병참 시스템 에로지에니티에는 이상한 수치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에르빌로 향하는 수송기 리스트의 농기구와 의약품으로 위장된 3만 발의 대전차 미사일과 수만 세트의 암호화 통신 장비가 등재된 것이죠. 농사를 짓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이 물건들은 밤마다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능선을 따라 개미떼처럼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은 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토록 막대한 화력을 이름없는 민병대에게 쏟아붓는 걸까요? 이란의 지형은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거대한 요새입니다. 평균 해발 2000m의 산맥이 겹겹이 둘러싸인 이 땅에 미군 지상군을 밀어넣는 건 다가올 중간선거를 포기하겠다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쿠웨이트 미군 지휘소가 이란의 자폭 드론에 피격되어 병사 6명이 전사했다는 소보가 백악관에 전해진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명확해졌습니다. 미군의 관이 도보 공군기지로 돌아오는 걸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대신 그들의 땅을 가장 잘 아는 자들에게 총을 쥐어줘라. 그 결과가 바로 이란 내 39개 도시 동시 파업이라는 기괴한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반정부 시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교하게 설계된 보급로 차단 작전이었습니다. 이란 서부 유전지대의 노동자 70%가 쿠르드족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일제 밸브를 잠그고 공장 밖으로 걸어 나온 순간 이란의 전쟁 기계는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이란 정부는 군대를 투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텔레그램의 비밀 채널을 통해 전달된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의 좌표는 쿠르드 전사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탄약고를 정확히 타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차갑고 비릿합니다. 자그로스 산맥 해발 3000m 고지 바람 소리조차 얼어붙은 그곳에서 제가 만난 한 쿠르드 지휘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위성 전화를 보여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좌표와 무기를 줬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좌표가 곧 우리의 국경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의 등 뒤로는 미군 교관들에게 속성 교육을 받은 10대 소년병들이 이란제 미사일 파편을 수거해 자신들의 90박격포에 끼워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닙니다. 이란의 천연 동맹이라 불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설계 아래 쿠르드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3월 5일 이라크 에르빌의 야단 기지에 이란의 드론이 떨어져 전투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때 미군 관계자들은 에르빌 공항의 지하 벙커에서 냉정하게 다음 공습 지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70발의 미사일을 쏟아 부으며
쿠르드의 숨통을 끊으려 하지만 이미 불길은 이란 내부 열계 주로 번졌습니다. 장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군대, 공식적으로는 지원한 적 없는 무기들. 하지만 위성사진 속의 쿠르드 진격로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향해 가장 짧고 치명적인 각도로 뻗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항공 엄호라는 담보대출을 받고 자신들의 생명을 판돈으로 걸었습니다. 이 미친 도박의 배당금은 독립이라는 이름의 국가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하는 패배자의 낙인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음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100년 전의 낡은 지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지금 쿠르드 전사들이 밟고 있는 그 험준한 흙먼지 속에는 100년 전 유럽의 외교관들이 흘린 잉크 자국이 화석처럼 굳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이 비극적 순환의 뿌리를 찾으려면 1920년 프랑스 세브르의 한 화려한 연회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해체될 때 서구 열강은 쿠르드족에게 독립국가라는 달콤한 사탕을 건넸습니다. 세브르 조약 제62조와 64조. 거기엔 분명 쿠르디스탄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사탕은 채 입에 넣기도 전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3년 뒤 로잔 조약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쿠르드의 운명은 난도질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계산기는 냉혹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민족의 자결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를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꼭두각시 국경선이었으니까요. 지도를 펼친 외교관들의 자 끝에서 쿠르드족의 심장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라는 4개의 칼날로 쪼개졌습니다. 한민족이 하루아침에 내 나라의 불온한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순간입니다. 마치 한 가문의 거실과 안방, 부엌에 각각 다른 주인의 철조망이 쳐진 꼴이죠. 그 중에서도 이란의 쿠르드는 가장 처절한 실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에 혼란을 틈타 소련의 지원 아래 마하바드 쿠르드 공화국이 깃발을 올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통령 카지 무함마드가 입었던 군복의 단추 하나하나에는 쿠르드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쿠르드어 신문을 찍어내고 학교를 세우며 꿈을 꿨죠. 하지만 냉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소수민족의 꿈은 기름 한 방울보다 저렴했습니다. 소련은 이란과의 석유 채굴권 협상이 유리하게 돌아가자 미련 없이 쿠르드를 내던졌습니다. 1년 만에 마하바드 광장에 세워진 교수대. 카지 무함마드가 처형되던 날 테헤란의 장부에는 반란 진압 완료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영국과 미국의 축하 전문이 기록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런 전략적 무시는 1988년 할랍자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전투기가 마을 상공을 덮었을 때 하늘에선 비 대신 달콤한 사과 향기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살인가스와 머스터드 가스가 폐를 녹여버리는 동안 서구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당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비밀문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을 비난하지 말 것. 인간의 존엄성보다 세력 균형이라는 추상적 논리가 쿠르드 아이들의 숨통을 먼저 끊어버린 겁니다. 왜 쿠르드는 이토록 지독한 배신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중동의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르드족이 사는 땅은 중동의 젖줄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지이자 거대한 유전지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독립한다는 것은 중동 4개국의 물줄기와 돈줄을 한꺼번에 틀어진다는 뜻이죠. 이웃 나라들이 쿠르드의 독립을 테러라고 부르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2026년의 설계자들은 이 낡고 오래된 상처를 다시 후벼 파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과 방산복합체는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 신권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외부의 폭격보다 내부의 분열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요. 쿠르드족은 그들에게 가장 가성비 좋은 대리군입니다. 수조원의 미군 유지비를 들릴 필요도 미군 병사의 전사 통지서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낡은 창고에 쌓인 재고 무기를 넘겨주고 이번엔 정말 독립시켜주겠다는 거짓 약속만 한 번 더 갱신하면 되니까요. 지금 이란 국경을 넘는 페슈메르가 전사들의 눈빛엔 광기 어린 희망과 깊은 허무가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체스판의 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산 외에는 친구가 없는 이들에게 악마의 손길이라도 잡지 않으면 영원히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는 국익이고 쿠르드의 의도는 생존입니다. 이 평행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흐르는 피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제 이 피의 연쇄가 중동의 국경을 넘어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어떤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지 그 잔혹한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에서 발사된 탄환 한 발이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가격판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단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이 중동의 포성을 감지하는 순간 수천억 달러의 자본은 이미 피난처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서늘한 경제적 공포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쿠르드의 진격은 곧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란과 오만 사이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3km밖에 안 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보일 겁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좁은 목구멍이 지금 조여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쿠르드족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해협 곳곳에 스마트 기뢰를 살포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보이지 않던 이란의 잠수정들이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만약 이곳이 완전히 봉쇄된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우리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000원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 비용의 폭등은 곧 식탁 위에 라면 한 봉지, 택배 상자 하나의 가격에 즉각 반영됩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아도 기름값이 우리 일상을 마비시키는 소리 없는 대공황이 시작되는 거죠. 더욱 기괴한 건 이 혼돈 속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냉혹한 잔치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쿠르드족에게 무기가 전달될 때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K방산 기업들 역시 이 비극의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제 탄약과 전차를 주문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고향이 불타는 연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장 굴뚝의 활기로 치환되는 이 잔인한 역설, 이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미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토의 분열입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 분노로 몸을 떨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내 쿠르드를 돕는다는 건 언젠가 터키 내부의 쿠르드 반군에게도 화살이 향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동맹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터키의 선언은 나토 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터키가 보복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거나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문을 열어버린다면 전쟁은 중동을 넘어 유럽 전체의 사회적 대재앙으로 번질 겁니다. 지금 서울의 카페에서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는 우리에게 쿠르드 전사의 함성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 속 지갑은 이미 그 함성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공장이 반도체 가스 수급 불균형으로 멈춰 설 위기에 처하고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하며 해외 직구가 불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중동의 지도는 곧 우리의 가계부였다는 사실을요. 쿠르드족이 쏜 총알은 이란의 독재자를 향하고 있지만 그 반동은 지구 반대편 한국의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르드를 이용해 이란을 해체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는 과연 누가 책임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리를 외치겠지만 그 대가로 전 세계가 지불해야 할 영수증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쿠르드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경제를 파괴했다는 오명만을 뒤집어쓴 채 또다시 벌어질까요? 이제 이 비극적인 연쇄의 끝,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통찰과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붉은 노을이 이란에 불타는 유전 위로 떨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냉혹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자유의 가격은 과연 얼마인가? 지난 100년 동안 쿠르드족은 그 가격을 자신들의 피로 지불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거스름돈은 언제나 약속된 배신뿐이었죠. 강대국들에게 쿠르드는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버리는 지정학적 소모품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소모품이라 불리던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은 이란의 신권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질서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며 화면 속의 폭발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는 100년의 한을 풀기 위해 생애 마지막 도박을 건 4천만 명의 간절한 눈망울이 있습니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그들의 오래된 격언은 사실 우리 문명이 그들에게 준 가장 잔인한 성적표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그들을 사지로 밀어넣고 승리라는 전리품만 챙긴 채 떠날까요? 아니면 이번만큼은 핏빛 산맥의 쿠르디스탄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연기는 언젠가 거치겠지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새로운 국가의 깃발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산속으로 도망치는 난민들의 발자국일까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8번의 배신을 당한 쿠르드의 지도자라면 당신의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저 악마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동의 불길이 우리 일상을 집어삼키기 전 우리가 외면했던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